휴머니즘이 문학이든 철학이든 간에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들에게 별로 의미를 주지 않는 이유는 위에서 말한 것을 위한 시대는 다시 올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청량과 조화로부터는 매우 먼 거리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휴머니즘의 암암리에 내포되어 있는 인간의 자기 만족은 오늘날 별로 토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오늘날의 인류는 불쌍한 꼴이다. 현대 인간의 어떠한 초상도 비록 그것이 원상에 충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상이 찌그러지고 째지고 조각조각 떨어질 수밖에 없다. 비극적인 말로 하면 이러한 겸손의 고백은 우리들에게 어떤 노력을 하게끔 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들은 인간의 원칙적 운명에 대한 최고의 물음에 아무 답도 얻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하면 이러한 전통적인 문제들은 우리를 귀찮게 하지 않는다. 우리들은 달걀이 먼저냐 병아리가 먼저냐 하는 수수께끼를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퍽 캐캐 묵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즉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다. 그리고 사물들이 어떤 길을 밟아서 생기든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잠도 못 자면서 생각해야 하는 따위의 문제가 될 수 없다. 우리에게 붙어 다니는 문제들은 우리의 현재의 실존, 오늘날의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책임에 관한 문제들이다. 이러한 경계선 내에서만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에 대한 진정한 정의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들은 신자가 아니며 우리들은 무신론자가 아니며 그리고 우리는 회의론자도 아니라는 말과 같다. 이러한 레벨들은 이들의 인습적인 함축성을 가지면서도 우리들에게 관계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붙이려고 하는 자는 누구나 수로상의 혼란을 더욱 정대시킬 뿐인 것이다. 용어 가다와 부드러운 위안에 대한 혐오는 우리들로 하여금 더 일반적인 진술을 못 보게 한다. 선험적인 것에 대한 외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쓸데없이 공연히 그 이름을 취하여 그것을 마취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리고 유년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의 전통적 예법, 평화 및 안전애로 심한 회향병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들이 돌아갈 때에 고통과 고독의 순간들이 있었다는 고백을 못할 정도의 거만을 우리가 갖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진리에 대한 사랑은 개인의 편리에 대한 여러 고려를 결국 언제나 압도하게 되었다는 것을 번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형이상학의 재전제와 역사의 재전제까지라도 불확실하고 따라서 물음의 대상이 되는 점항에 있어서는 도덕감은 그의 범위를 과대시켜서 지식애로의 추가적인 안내 기능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도덕주의의 유혹은 실제적 유혹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도덕감이 마음의 백지에 작용하고 있을 때에만 그러한 것이다. 실제에 있어서 인간은 자기의 감지의 경계선을 넘어서까지라도 살과 피의 피창조물, 어떤 지역의 어떤 계급의 그리고 어떤 시대의 한 사람으로 남아있게 된다. 우리로서는 허무주의라는 극단주의적인 정황으로부터 우리를 구하는 주요 원천은 쉽사리 무엇이라는 것이 알려질 수 있다. 즉 우리들은 우리의 최초의 선택애로 추진시킨 그와
바로 똑같은 감정적 하전이 환멸에 의해서 다 없어져 있지 않다. 이것은 개인의 경우가 아니다. 나는 제1인칭 단소의 만심적인 꼴인 우리라는 대명사를 쓰지 않고 있다. 우리의 수는 자꾸만 팽창해 가는 지역이다. 인터내셔널로부터 피난해 온 사람들의 지역이다. 교회나 혹은 정당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다. 이들은 이제는 내심에는 이러한 똑같은 불붙는 소인을 지니고 있다. 내 생각에는 이것들은 기독교도가 가지는 것과 같은 확실성들이다. 나로서는 이것들이 인간의 실존 안에 이것과 같다고 할 정도로 깊게 자폐되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된다. 이것들이 부정되는 날에는 인간은 분해 붕괴한다. 이것은 신앙의 고백을 구성하기에는 너무나 작다. 그러나 그것은 신뢰의 선언으로서는 충분하다. 이 신뢰는 알베르 까미의 단순한 동정보다 더 안정되고 더 보편적인 것 위에 세워져 있다. 최종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 동포들이 가장 내적인 실제까지 파고 들어가야 할 필요를 느끼며 그리고 정신적 친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신적 친교가 가능하다는 사실, 이것은 확실히 인간형 형제주의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인가? 뿐만 아니라 그것은 생의 규칙을 포함하고 있다. 피압제자에 대한 사랑은 역사의 환멸들이 의심케 할 수 없는 한계의 계로서 자연의 결과 그 규칙에서부터 유도된다.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성공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여러 확신을 실존에 대한 토대로서 가지는 우리가 나면서부터 빈궁과 불행을 가지게 된 그렇게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인간의 가장 고귀한 능력들이 질식되었다고만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우리들은 이 근본적인 관심을 결하고 있는 데서부터 어떻게 도덕적인 생활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정권과 폭군정치라는 정치적 용어로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고 나는 또 부인할 필요가 있는가? 피압제자들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하면서 이들을 배반하는 것은 모든 독성 중에서도 가장 사악한 행동임은 의심할 바 없다. 이들은 모든 인간 때문에 가장 자기를 방해할 수 없는 자들이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은 만병통치약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사회적 제약을 치료할 만능약은 없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은 그리고 이것은 많다. 신념이며 이 신뢰 때문에 우리들은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것이다. 우리들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말하면 암담한 하늘의 밑에 우리의 발걸음을 들여다 놓지 않을 수 없다. 맑은 옛 지중해의 하늘이 한 번은 반짝이는 별들로 환하였지만 지금은 구름에 덮여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작은 빛은 우리들로 하여금 적어도 다음 발걸음을 어디에다 디디든가를 보게 한다. 이 말은 바로 위에서 서술한 정신적 상황은 방어도 오만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 솔직히 말한다면 그것은 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무인지에 있는 피난민 야영, 다시 말하면 방우나 방풍 장치가 없는 구식으로 지어놓은 야영과도 같다. 너는 피난민들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가? 그들은 그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서로 자기네들의 생활사를 이야기하면서 나를 보내고 있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려고 그와 같은 나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해하려는 결의와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해하겠다는 결의가 남아있는 한 우리는 아마 모두 다 절망할 필요는 없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